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자주 벌어지고 있네요.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업적과 재임 기간, 그리고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광복 이후 이승만, 그러니까 초대부터 3대, 윤보선 4대, 박정희 5대에서 9대, 최규하 10대, 전두환 11대 12대, 노태우 13대, 김영삼 14대, 김대중 15대, 노무현 16대, 이명박 17대, 박근혜 18대, 그리고 문재인 19대 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과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은 이런 헌법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라도 잘 뽑아서 국민을 최고로 섬기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그럼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대에서 3대 대통령으로 1948년 7월부터 60년 4월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3번 하셨죠. 임시정부 대통령이었기에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한미동맹, 시장경제체제 도입, 교육 의무화, 토지개혁 등을 추진했고요. 6.25 전쟁 후 자유당 독재체제를 강화하였고요. 총선에서는 야당 승리로 재선이 어렵자 종신 집권을 꾀하여 발췌 개헌으로 재선, 또 4.4.5 개헌으로 3선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그리고 4대까지 넘보고 있었는데 4대 후보에서는 상대였던 조병옥이 유세 기간 중 사망하게 되었죠. 당시 선거 룰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만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되었죠. 당시 이승만은 85세 고령으로 인해서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결국 4.19 혁명으로 하야하게 되었답니다. 다음으로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인데요. 4대 대통령이었죠. 1960년 8월부터 62년 3월까지 재임하셨는데요. 자유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표위원으로 혁명 후에 대통령에 선출되었고요. 의원 내각제 실시로 장면을 내각 수반, 그러니까 총리에 임명되었죠. 그러나 혁명 후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2년 만에 군부인 박정희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었죠. 다음 제3, 제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죠. 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으로 1963년 12월 17일부터 79년 10월 26일까지 재임하셨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관동군 사령관으로 있었고요. 5.16을 주도하였죠. 국가최고재건위원회 의장도 맡았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일협정, 월남파병,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등을 추진하였고요. 민주공화당 총재에 추대되어 그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죠. 종신집권을 위해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요. 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5대는 1963년, 6대는 1967년에 윤보선과 경쟁하여 이겼고요. 69년 3선 개헌을 하였고 71년에는 김대중과 경쟁하여 이겨서 7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72년 10월달 제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이 생겼죠. 이때부터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4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간선제, 임기는 6년, 중임제한 철폐,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이 있었죠. 72년 박정희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 8대 대통령이 되었고 78년 역시 박정희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출 제9대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피살되어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5대에서 9대에 걸친 대통령이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제4공화국 최규하 대통령이지요. 10대 대통령으로 79년 12월 21일부터 80년 8월 16일까지 유신 정권 당시 총리로 있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였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신군부의 등장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내놓고 사임하게 되었죠. 다음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11대 12대 대통령으로 1980년 9월 1일부터 88년 2월 24일까지랍니다.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고요.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앉은 후 통일주체 국민회의 추대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요. 이어서 헌법 개정에 이거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죠. 물가 안정, 프로축구, 프로야구 창설, 서울올림픽 유치, 두발 자유화, 흑자 재정, 야간 통금, IT 강국 기초를 위한 광통신을 설치하였고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얼룩졌으나 재임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군부 독재라는 오욕의 이름을 남겼고요. 광주 사태 관련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얼마 전 결국 돌아가셨죠. 다음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이죠. 13대 대통령으로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였죠. 88 서울올림픽 개최, 50 청문회, 언론 자율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한중, 한러 등 북방외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자신의 민정당과 3당 합당을 결행하여 국정안정을 꾀했죠. 95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도 하였고 얼마 전에는 돌아가셨죠. 다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14대 대통령으로 1993년 2월 25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랍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계 진출하였고요. 고향인 부산에 연고를 두었죠. 신민당과 통일민주당 등에서 야당 총재로 활동하였죠. 30, 50을 거쳐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고요. 50 치하에서는 단식 투쟁도 유명하죠. 그러나 3당 합당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고는 했으나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시켰고요. 금융실명제, 지방자치 확대, 하나회 해체, 한일 월드컵 유치, 또 그리고 집권 말기에는 아들 현철의 비자금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요. 점점 쓰러져가는 경제난을 바로잡지 못해 결국 IMF 관리를 요청하였죠. 다음 김대중 대통령 15대 대통령으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랍니다. 호남 지방을 연고지로 하여 김영삼과 여러 번 대립하였죠. 젊은 시절에는 김영삼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80년 들어서는 김영삼과 대립하게 되었죠.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러나 문민정부 말기에 국민회의를 창당하고 국민회의 총재로 대선에 출마하여 결국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답니다. 여러 개혁적인 정책 과제를 내었으나 별 소득을 얻지는 못했답니다. 집권 5년간 보수 정당의 견제를 집중받았고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6.15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였죠. 금모으기 운동도 하였고 IMF 외환 위기도 극복하였으나 집권 말기에는 아들 3명의 비리 의혹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16대 대통령입니다.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보림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부산에서 활동하였죠.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공천으로 부산 동구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요. 50 청문회에서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신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죠. 그러나 3당 합당에 반대하여 그 후로는 빈번히 선거에 낙선하였고요. 종로구 국회의원 출마 권유도 받았으나 지역감정 타파를 목적으로 부산에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하였죠.
국민의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요. 민주당 내 국민 경선을 통해서 이인재나 정동영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답니다. 국민통합 정몽준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도 하였고요. 당시에는 이회창이 대세론이었는데 끝에 가서 정몽준의 지지 철회 등을 딛고 결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답니다. 인권 개선이나 권위주의 청산, 지방 분권 등을 추진하였고요. 그러나 당선부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이죠. 다음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인데요.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랍니다. 최초의 기업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진보층의 주장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광우병 논란으로 촛불 집회, 숭례문 방화 사건 등이 있었죠. 금강산 여행 중에 박광자 씨 피살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또 친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 나름 취업률을 많이 상승시켰고 선진국 중에서도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4대강 사업, 버스 환승제, 버스 전용도로,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한국장학재단 설립, 국가장학금이잖아요. 한미통화스와프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 대처, 한미 FTA 체결, 그 다음 G20 서울 정상회담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감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다음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제18대 대통령으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머니가 암살당하자 유학하다 돌아와서 영부인 역할도 하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암살당하자 청와대를 떠나서 잊혀져 살다가 18년 후에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나중 대통령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기기도 했죠. 국회 선진화법, 공무원 연금개혁, 청탁금지법, 그건 김영란법이죠. 통합진보당 해산, 한중 FTA 체결, 대북 압박, 이 중에는 대북 확성기나 개성공단 중단, 테러방지법, 사드 배치, 지소미아 이런 것도 하였고요. 탄핵으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 사면되어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통령으로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후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되었고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었지만 상대가 거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였고 강력한 지지를 가진 안철수와의 기나긴 협상 끝에 안철수를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박근혜와 1대1 구도를 띠게 되었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에서 물러남에 따라 쉽게 대통령이 되었죠.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 해체, 태양광 발전 추진, 자유우파 탄압 및 말살, 친북, 친중 정책,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하였고요. 임기 내내 편가르기, 내로남불, 자화자찬 등으로 일관하였다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지지율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그럼 불행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우리는 건국 이래 11명의 대통령을 겪었는데 모두가 불행했다고 할 수 있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국외로 망명하여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연장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은 부하에게 살해당했죠. 5.18과 12.12 등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퇴임 후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무기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형을 받았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역시 불법 비자금과 내란죄로 징역과 추징금형으로 수감 생활을 했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본인들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되는 통에 명예롭게 퇴임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조사에 시달리다가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죠.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횡령 뇌물 등의 명목으로 감옥에 갔고요.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도 또 다른 연유로 해서 불행하게 퇴임했다고 할 수 있죠. 멀쩡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고 하죠. 이건 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고 국가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국들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한 성공 사례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겠죠. 오늘은 역대 대통령의 업적과 대통령의 불행했던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사욕을 차리지 않고 정말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일할 사람을 뽑읍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